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할머니는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차를 몰고 은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평생 모은 돈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매시간 10건 이상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합니다. 평균 피해액은 1,200만 원, 최고 피해액은 3억 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범죄의 피해자 중 73%는 60대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휴대폰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 9시 15분 서울시 강남구 한 아파트의 거실. 이순임 여사 68세 강남에 사는 일반적인 할머니입니다. 남편은 5년 전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고 아들 가정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 드라마를 보는 것이 하루의 낙입니다. 손주들이 학교 가고 아들 부부도 출근한 후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 순간입니다. 어르신의 귀에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 낯선 번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낯선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한순간에 이순임 여사의 아드님 관련해서 긴급 전화드립니다. 내 아들이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응급실 의료사 김다은이라고 합니다. 아드님께서 약 15분 전 강남역 인근에서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어르신의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교통사고? 제 아들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아드님은 저희 응급실에서 신음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어르신이 일어난다. 휴대폰을 귀에 더 가까이 댄다. 복부에서 심각한 출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술실로 이동 중입니다. 신음소리가 계속 어머니.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우리 아들, 우리 영우가... 모든 부모는 자식의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정말 그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아드님은 의식 상태가 흐릿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사께 인사는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신음소리 어머니. 어르신이 주저앉는다. 의자에 확 무너진다. 아들아. 응, 신음소리가 더 크게 그 목소리는 아들의 고통 속에서 나오는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생각은 그 어떤 부모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저희 병원의 규정상 응급수술의 경우 사전 입원비와 보증금이 필수입니다. 입원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아드님의 상태로 봐서는 응급수술이 2시간 내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르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진다. 그 전에 수술비와 입원비로 1,200만 원의 선금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르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진다. 1천.
1200만 원이라고요? 부모에게 이것은 생각할 시간이 없는 선택지입니다. 돈과 아이의 생명, 모든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네, 보통 이 정도 응급수술은 대학병원에서 평균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듭니다. 저희는 1,200만 원으로 가능한 한 낮춰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보증금이 없으면 수술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네, 지금 바로입니다. 저희는 지금 수술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저희 의료팀은 수술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규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지금 은행으로 가셔서 송금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송금 계좌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평온한 아침이 1분 만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돈을 보내야 합니다.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는 1,200만 원을 보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생각할 여유도 없이. 네, 알았어요. 지금 은행으로 가겠습니다. 이수님 여사님, 정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드님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알았어요. 이것이 보이스피싱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정보, 긴급성, 그리고 감정.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합되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사람도 판단력을 잃습니다. 아침 9시 47분. 어르신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이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간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어르신이 벌떡 일어선다. 어디 병원이라고요? 아들한테 연락해 봐야겠는데요. 범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진다. 지금 아드님은 응급실에서 의식이 흐릿한 상태입니다. 아드님께 전화하면 응급실 규정상 수술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은 정말 송금에만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어르신은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신발을 신는다. 손은 계속 떨린다.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었는데요. 좋습니다. 우선 은행으로 가세요. 빨리요. 지금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아드님의 생명이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함정입니다. 통화를 유지하는 것. 이것은 어르신이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 어떤 조언도, 그 어떤 확인도 받을 수 없게. 하지만 어르신은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알았어요. 통화 계속하겠습니다. 어르신이 가방을 집어들고 집을 나간다. 강남역 근처 은행으로 가세요.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어르신이 탄다. 거울에 비친 어르신의 얼굴 창백하고 눈은 공포로 가득하다. 지금 몇 층에 계세요?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어요. 좋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한다. 뭐가요? 은행 직원에게 이 상황을 말씀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은행 직원이 알게 되면 그들은 의료법상 문제가 생길까봐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병원도 법적 책임이 생기고 결국 아드님의 수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함정입니다. 신고하면 안 된다는 것. 가장 위험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아들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돈을 어떻게 가져가죠? 당신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은행에 가셔서 아버지께서 의료비를 보내달라고 했다. 라고 은행원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은행원이 이체 화면을 도와주면
저희가 알려드린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은행은 평범한 송금 업무라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르신이 아파트 현관을 나간다. 네. 네. 알았어요. 차량 앞에 도착한다. 어르신이 차 열쇠를 찾는다. 손이 너무 떨려서 열쇠를 떨어뜨린다. 열쇠가 바닥에 떨어진다. 어르신이 허리를 굽혀 열쇠를 짚는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어르신, 뭐가 안 되세요? 열쇠를 떨어뜨렸어요. 손이 떨려서. 깊게 숨을 쉬세요. 아드님은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돌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냥 은행으로 빨리 가기만 하세요. 그러면 모든 게 괜찮을 거예요. 이것은 자비심 섞인 말입니다. 범인은 어르신을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동시에 행동을 재촉합니다.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 어르신이 차에 탄다. 차에 시동을 건다. 지금 차 아니세요? 네. 차를 몰고 있어요. 좋습니다. 강남역 근처라면 강남중앙은행이나 강남신한은행이 있을 겁니다. 아무 은행이나 가셔도 됩니다. 차가 신호등에서 멈춘다. 빨간불이다. 은행이 여기 있나요?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세요. 강남역 은행 이렇게요. 어르신이 휴대폰을 찾는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 중이다.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검색한다. 맞다. 강남역 근처에 국민은행이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은행으로 가세요. 그리고 중요한 걸 또 말씀드렸나요? 뭐가요? 은행원에게 의료비 송금이라고만 말씀하세요. 상세히 설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하세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정보 통제,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은행원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만약 충분한 설명을 한다면 은행원도 의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송금이라는 단순한 말은 그냥 평범한 송금으로 들립니다. 네. 알았어요. 신호등이 초록불이 된다. 차가 다시 움직인다. 아드님이 방금 의료진에게 어머니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네. 제 어머니가 정말 돈을 보낼까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아드님이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은행에 도착하세요.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흐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는 계속 움직인다. 아들아. 엄마가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참아. 어르신은 지금 아들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니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차가 은행 앞에 도착한다. 은행에 도착하셨나요? 네, 도착했어요. 좋습니다. 지금 은행을 들어가세요. 그리고 절대로 누구에게도 이 통화를 들키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은행 직원에게요. 알겠습니까? 네, 알았어요. 어르신이 차에서 내린다. 손이 여전히 떨린다. 차의 문을 닫으면서 손이 문틀에 끼일 뻔한다. 어르신이 은행 입구로 걸어간다. 유리문이 열린다. 어르신은 이제 은행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아들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1200만 원, 평생 모은 돈, 이제 그 돈은 어르신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생각할 여유도 없이, 확인할 시간도 없이, 누군가에게 물어볼 기회도 없이, 이것이 보이스피싱이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정보, 긴급성, 그리고 감정. 세 가지가 완벽하게 결합되었을 때 가장 현명한 사람도
가장 조심스러운 사람도 이 마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침 10시 3분. 강남역 국민은행 로비. 은행입니다. 안전해 보이는 곳입니다. 명백히 공적인 기관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여기서도 혼자입니다. 어르신이 은행 안으로 들어간다. 휴대폰은 여전히 귀에 붙어 있다. 어르신이 번호표를 뽑는 기계로 간다. 손이 떨려서 번호표가 나오는 슬릿에 손가락을 올리지 못한다. 다시 시도한다. 번호표가 나온다. 아직 6명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아들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하지만 어르신은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면, 어르신이 의자에 앉는다. 손에 들린 가방을 꼭 앉는다. 은행에 들어가셨나요? 네, 들어왔어요. 지금 사람이 많나요? 네, 많아요. 근데 제 차례가 언제 오나요? 어르신은 지금 번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이미 어르신의 위치, 은행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은 지금 수술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거든요. 네, 알았어요. 시간이 지난다. 어르신이 가방을 열어본다. 안에는 통장,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이 있다. 1895만 원. 50년을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힘으로 지킨 돈입니다. 손주들의 학비를 대주고 명절에 아들 가족과 여행을 다니고 여전히 남겨진 돈입니다. 통장의 입출금 기록이 화면에 떠오른다. 30년 전부터의 기록. 꾸준히 저금해온 기록. 돈이 빠져나가는 기록 마이너스 아들 결혼식, 손주 대학 등록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곡차곡 모아온 흔적. 통장을 꺼내셨나요? 네, 꺼냈어요. 좋습니다. 지금 아드님의 상태가 조금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복부 출혈이 증가하고 있어서요. 가능하면 빨리 송금하셔야 합니다. 신음소리가 전화에서 들린다. 야, 어머니. 어르신의 목소리 더욱 떨린다. 아, 아들아. 어머니가 지금 보낸다. 빨리 낫자. 엄마가 지금 보낼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더 이상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아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모든 이성이 감정에 밀렸습니다. 어르신의 번호가 호출된다. 어르신이 의자에서 일어난다. 무릎이 약간 흔들린다. 가방을 들고 창구로 간다. 직원이 창구에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송금을 하려고. 네, 송금 말이시죠? 어느 계좌로 보내실 건가요? 어르신이 핸드폰을 든다. 전화기를 귀에서 조금 떼어낸다. 범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계좌번호는 어르신은 이미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은행원의 말이 아니라 범인의 말을. 그 음성이 더 긴급하고 더 절실하고 더 중요해 보입니다. 국민은행 계좌번호는 456에 789에 123456. 예금 주명은 의료비관리공사입니다. 어르신이 직원에게 계좌번호를 말한다. 손이 떨려서 적는데 실수한다. 다시 지운다. 계좌번호 맞나요? 네, 맞아요. 이분 이름이 의료비관리공사라고요? 뭔가 특이한데요? 경고의 신호입니다. 은행원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르신, 지금 은행원이 뭐라 하나요? 절대로 자세히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답하세요. 제 친구가 어르신이 거짓말을 시작한다. 차용금을 요청해서 송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금 주명이 의료비관리공사라고요? 뭔가 이상한데요. 은행원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계속 거짓말을 한다. 이제는 물러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거짓의 수렁에 빠져 있으니까요. 아, 그 친구 이름이 의료비라는 회사를 해요. 그래서 혹시 누가 전화로 지금 말해주고 계세요? 은행원이 직감했습니다. 어르신의 귀에 핸드폰이 있다는 걸, 누군가 지시하고 있다는 걸, 어르신, 절대로 인정하지 마세요. 그냥 노라고 말하세요. 어르신 명확하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거짓을 거짓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은행원마저 속여야 하니까요.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은행원이 보이는 이 의심, 이 직감, 이것이 나중에 어르신의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르신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어르신, 빨리 송금을 진행하세요. 지금 수술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신음소리, 아, 어머니. 아, 네, 빨리 하겠어요. 어르신이 박미지 직원을 본다. 눈물이 맺혀 있다. 빨리 보낼 수 있나요? 제 친구가 지금 급해요. 혹시 이것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은행원이 심각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진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은행원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혹시 누가 전화로 혹시 누군가가 돈을 보내라고? 어르신의 손가락이 스르르 움직인다. 거짓말을 보강하려고 아니에요. 정말 제 친구예요. 미안해서 물어보는 거기도 하고 바빠서 어르신, 지금 절대로 신고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신고하면 아드님이 정말 죽어요. 어르신의 손이 키보드 위에 떨어진다. 거짓 속에 거짓이 덮어진다. 위기 속에 또 다른 위기가 덮여진다. 어르신은 이제 진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너무 깊이 빠져 있으니까요. 금액은 얼마 보내시는 건가요? 1200만 원이요. 박미지 직원이 화면을 입력한다. 1200만 원을 이 계좌로 보내신다는 거 맞으신가요? 예금 주명이 의료비관리공사라는 거 정확히 확인하셨나요? 은행원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법적으로 필수적인 확인. 송금 전 마지막 체크. 만약 어르신이 이 순간 진실을 말한다면 이 모든 것이 멈출 수 있습니다. 어르신, 지금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10분 안에 송금이 되지 않으면 수술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그럼 아드님이 정말 신음소리가 끝난다. 침묵이다. 그 침묵이 가장 무섭다. 네, 맞습니다. 보내주세요. 정말 확실하세요? 네, 어르신의 목소리가 가늘어졌다. 버튼이 눌려집니다. 1200만 원이 어르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돈은 의료비관리공사라는 가짜 회사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어르신은 아들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의 생명을 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지금 회사에 가고 있습니다. 전혀 멀쩡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1200만 원을 잃을 줄 모르고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송금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드님의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아들 괜찮을까요? 예.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2시간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끝난다. 통화 종료. 어르신은 은행 창구 앞에 서 있다. 통장을 들고 텅 빈 표정으로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입니다. 어르신은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할 수 없습니다. 방금 자신이 범죄에 협력했다는 걸,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이것이 보이스피싱이 가장 무서운 이유입니다. 돈을 잃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피해자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속고 스스로 거짓말하고 스스로 범죄에 협력했다는 죄책감. 그것이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침묵 속에서 범인들은 계속 새로운 피해자를 찾습니다. 아침 10시 18분. 어르신이 창구에서 돌아선다. 통장과 카드를 가방에 넣는다. 움직임이 자동적이고 감정이 없다. 송금을 마친 어르신. 이제 할 일이 없다. 아들의 수술이 진행 중이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기다려야 한다. 2시간. 아들이 살아나기를 기다리며 어르신이 은행 로비의 의자로 간다. 힘없이 앉는다. 가방을 무릎 위에 놓는다. 박미지 직원은 여전히 어르신을 보고 있다. 직원의 얼굴 심각하다. 박미지 직원, 20대 후반, 국민은행에서 5년을 일해온 직원. 이 직원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어르신의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 급박한 태도. 국민은행에는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이 있다. 직원들은 교육을 받는다. 의심되는 거래의 특징을, 고령층의 일반적인 행동과 다른 패턴을. 박미지 직원은 그 교육을 받았다. 박미지 직원이 자신의 상사를 본다. 50대 초반의 남성 점장. 점장님, 조금 있다가 얘기 좀 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 할머니 고객 말이에요. 지금 송금하신 분, 점장이 어르신을 본다. 뭔가 이상했어요. 손도 떨리고, 얼굴도 창백하고, 그리고 누가 핸드폰으로 지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시한다고? 네, 친구 차용금이라고 했는데, 예금 주명이 의료비관리공사였어요. 뭔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작은 의심. 하지만 명확한 의심. 박미지 직원이 처음 배웠던 교육이 지금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어선. 은행원들의 직감과 교육. 금액은 얼마였나? 1200만 원이요. 점장의 얼굴이 경직된다. 1200만 원. 1200만 원.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금액. 병원비, 수술비라는 명목으로 자주 사용되는 금액. 점장은 이를 알고 있었다. 지금 거래가 완료된 거예요? 네, 이미 송금이 완료되었어요. 제가 송금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고객님이 계속 긍정했거든요. 송금 시간은? 약 3분 전이에요. 3분. 매우 짧은 시간. 아직 은행의 시스템 내에서 돈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 점장이 박미지 직원의 어깨에 손을 놓는다.
일단 그 고객님께 다시 한번 다가가 보세요. 직접적으로 묻지는 마시고 상태를 확인하는 식으로. 만약 정말 이상하면 저한테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점장의 지시. 명확하고 신중하다.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하지만 고객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한다. 이것이 경험 있는 점장의 지혜다. 박미지 직원이 어르신에게 다가간다. 편한 표정이지만 눈빛은 날카롭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어르신, 물이라도 드릴까요? 얼굴이 안 좋으셔 보이는데 어르신이 놀란다. 직원이 자신에게 다시 접근할 줄 몰랐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정말 안 좋아 보여요. 여기 앉으세요. 박미지 직원이 어르신 옆에 앉는다. 일반 직원이 개인 시간을 내서 고객과 대화하는 것. 그런데 어르신, 혹시 누가 계속 전화를 하고 있으신 건가요? 어르신이 경직된다. 직접적인 질문이다. 하지만 따뜻한 톤이다. 비난이 아니라 걱정이다. 어르신은 이 차이를 느낀다. 전화요? 아니에요. 그냥 어르신이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박미지 직원의 눈을 마주친다. 그 눈에는 걱정이 있다. 어르신, 혹시 누가 돈을 보내라고 하지는 않으셨나요? 어디 병원비 때문에라고 하면서요?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한순간이다. 어르신은 지금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한다. 계속 거짓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거짓말을 하면 범인들이 새로운 피해자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자신이 한 일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어르신 목소리가 떨린다. 제 아들이 말을 잇지 못한다. 아들분이 어떻게 되셨나요? 사고가 났다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1200만 원. 어르신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한다. 그 순간 눈물이 터진다. 침묵을 깨는 눈물이다. 죄책감의 눈물이다. 자신이 바보였다는 깨달음의 눈물이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말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다. 어르신, 잠깐만 있으세요. 박미지 직원이 일어난다. 점장에게 간다. 점장님,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맞아요. 아드님이 사고 났다고 해서 병원비를 보냈대요. 점장의 얼굴이 심각해진다.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해요. 송금이 3분 전이었나요? 네, 다행이에요. 아직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의 규정이다. 의심되는 거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직 돈이 수령은행으로 완전히 이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점장이 전화기를 든다. 경찰청에 전화한다. 여기 강남역 국민은행입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약 3분 전에 발생했고 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점장이 송금 정보를 말한다. 송금 계좌, 시간, 금액. 수령 계좌가 어디죠? 국민은행 456에 789에 1234456. 예금 주명은 의료비관리공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추적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전화다. 이 전화 하나로 돈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범인을 잡을 수도 있다. 박미지 직원이 어르신에게 돌아온다. 어르신,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어르신 놀란다. 경찰요? 아, 그럼 안 돼요. 범인이 수술을 취소한다고 했어요. 어르신, 미안하지만 그건 거짓이에요. 당신의 아드님이 지금 병원에 있지 않아요. 가장 가혹한 진실의 시간이다. 어르신이 지금 모든 것을 깨닫는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자신의 아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평생 저축이 범인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을. 뭐라고요? 제 아들이? 경찰이 지금 수사할 거예요. 아드님께 직접 전화해 보세요. 그럼 알 거예요. 어르신의 손이 떨린다. 휴대폰을 집는다. 아들의 번호를 찾는다.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데 실패한다. 다시 시도한다. 아들에게 전화한다. 엄마. 왜? 아들은 회사에 있다. 멀쩡하다. 매우 멀쩡하다. 아, 아들아. 넌 어디 있니? 혹시 사고 안 났니? 사고? 엄마. 뭐라는 거야? 나 지금 회사 회의실에 있는데. 엄마 뭔가 이상한데? 엄마 목소리가 떨려. 어르신의 다리가 풀린다. 의자에서 미끄러진다. 그 순간이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안다. 아들은 멀쩡하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온하다. 아들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아들은 수술실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방금 전 3분간 들었던 신음소리는 뭐였을까? 아들이라고 생각한 그 목소리는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아니면 녹음본이었을 수도 있다. 또는 AI로 만든 목소리일 수도 있다. 어르신은 이제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다. 1200만 원이 없어졌다는 것. 그것이 아무도 모르는 범인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도와줬다는 것. 아들. 아니야. 엄마가 실수했어. 누가 전화로 내가 사고 났다고,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는 그걸 믿고. 어르신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주위 사람들이 몰려온다. 엄마. 엄마 뭔데? 뭐 하신 거예요? 엄마. 아들도 이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박미지 직원. 어르신, 힘내세요. 경찰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최선을 다해 송금을 막으려고 할 거예요. 어르신, 아주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은행 직원이 의심하지 않았으면 돈을 완전히 잃었을 겁니다. 어르신은 지금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은행 직원의 의심, 점장의 신속한 대응, 경찰에의 신고, 이것들이 모여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는 어르신을 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누군가는 당신을 구하기 위해 움직인다는 것.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경찰이 은행 앞에 도착한다. 아침 10시 32분. 강남역 국민은행 로비. 경찰이다. 진짜 경찰이다. 어르신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누군가가 도착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는다. 경찰차가 은행 앞에 도착한다. 경찰관 2명이 내린다. 30대 초반의 경찰관 김정수 경사, 20대 후반의 경찰관 이순희 경사, 강남역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보이스피싱을 전담하는 팀이다. 이들은 이 범죄를 수백 건 본 사람들이다.
이 범죄의 패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다. 경찰관들이 은행 안으로 들어간다. 여기가 피해 신고한 은행이네요. 네, 경찰관님. 저희가 신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행이 신고하지 않았으면 돈이 완전히 사라졌을 겁니다. 중요한 말이다. 은행이 신고한 시간. 겨우 3분. 하지만 그 3분이 모든 걸 바꾼다. 피해자분이 여기 계신가요? 네, 저분이 피해자분입니다. 경찰관이 어르신에게 다가간다. 자세를 낮춰서 어르신과 눈높이를 맞춘다. 할머니, 저는 경찰서의 김정수 경사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겪으신 일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은행이 빠르게 신고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면 돈을 추적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돈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르신의 첫 질문이다. 돈에 대한 질문이 아니다. 희망에 대한 질문이다. 혹시라도 돈을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가느다란 희망. 네.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동료가 송금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직 돈이 수령 계좌에 완전히 도착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이순동 경사. 점장님, 송금 정보 좀 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점장이 송금 정보를 건넨다. 감사합니다. 이순동 경사가 휴대폰을 꺼낸다. 경찰서에 전화한다. 여기 강남역 경찰입니다. 보이스피싱 긴급 추적 건으로 통신사에 즉시 연락 부탁합니다. 1200만 원이 국민은행 4561-789에 123456번 계좌로 약 20분 전 송금되었습니다. 현재 계좌 잔액과 출금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골든타임이다. 송금 후 약 20분. 돈이 완전히 출금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이 골든타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인다. 김정수 경사가 어르신에게 다시 다가온다. 노트북을 들고 있다. 할머니, 조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전화를 받으셨고 어떤 내용이었는지요? 아침 9시쯤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한다. 의료사 김다은이 했던 말들. 병원비 1200만 원. 신고하면 안 된다는 말. 아들의 신음소리. 어르신이 모든 것을 말한다. 수치심 없이, 죄책감 없이, 단지 사실만 말한다. 경찰관은 그 말을 모두 기록한다. 할머니, 그 통화 녹음이 남아 있을까요? 녹음요? 네. 휴대폰에 최근 통화 기록에서 그 번호로부터의 통화가 남아 있을 텐데요. 아, 네. 제 휴대폰에는 모든 게 남아 있을 거예요. 어르신이 휴대폰을 꺼낸다. 최근 통화 기록에서 02-1234-5678이 보인다. 통화 시간 17분 42초. 좋습니다. 이 휴대폰이 이제 증거가 됩니다. 할머니, 잠깐 맡겨도 될까요? 저희가 통화 녹음을 추출해서 범인 확인에 사용할 거거든요. 네, 괜찮아요. 증거 수집이 시작되었다. 통화 기록, 통화 내용, SMS, 모든 것이 증거가 된다. 이것들이 범인을 찾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순동 경사. 점장님, 은행의 CCTV 영상도 저희가 제출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CCTV도 중요한 증거다. 어르신이 은행에 들어온 시간, 창구에서의 모습, 거래의 모든 순간이 녹화되어 있다. 이것도 증거가 된다.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경찰서의 사이버 수사팀, 보이스피싱 범죄를 추적하는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범인들의 수법을 알고 있다. 범인들이 어떻게 송금 계좌를 숨기는지, 어떻게 돈을 빼내는지 모든 것을 안다. 수사팀장이 컴퓨터를 열어본다. 송금 계좌 456-789-1234-56. 예금 주명 의료비관리공사. 이건 당연히 가짜 회사명이겠지. 컴퓨터에 계좌 정보가 뜬다. 개설 날짜 일주일 전. 많은 송금 기록이 있다. 이 계좌 일주일 전에 개설했네. 화면에 송금 기록들이 떠오른다. 1200만 원, 800만 원, 1500만 원, 950만 원. 수십 개의 송금 기록. 혼자가 아니다. 어르신만 피해자가 아니다. 같은 계좌로 적어도 20명 이상이 송금했다. 같은 수법으로, 같은 범인에게. 개설한 사람 확인됐나? 네, 신분증으로 확인했는데 가짜 신분증입니다. 통신사 확인 결과 이 계좌는 지금 활동 중입니다. 돈은? 지금 확인 중인데 약 3억 원이 이미 출금됐습니다. 3억 원. 그것은 약 25명 이상의 할머니들의 평생 저축이다.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개설된 계좌에서 지금 바로 계좌 동결하고 송금은행에 연락해서 남은 돈이라도 돌려받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팀원이 국민은행에 전화한다. 강남역 경찰서입니다. 계좌 456-789-1234-56번을 즉시 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계좌 동결. 이제 더 이상 돈이 빠져나갈 수 없다. 아직 남은 돈이 있다면 되돌릴 수 있다. 번호 추적은? 02-1234-5678번. 지금 위치 추적 중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지도가 떠오른다. 서울시 강북구. 빨간 점이 움직인다. 범인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다. 이제 도망칠 수 없다. 경찰은 이미 범인의 뒤를 쫓고 있다. 위치 확인됐습니다.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 건물 2층입니다. 바로 출동팀을 보내자. 이들은 계속 사기를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순간도 범인들은 다른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고 있을 것이다. 같은 말로, 같은 수법으로 다음 피해자를 찾기 위해 장면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온다. 어르신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다. 할머니,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요? 네. 첫 번째,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제 돈이? 계좌에 남은 돈이 있으면 은행과 협력해서 되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희망이 생겼다. 아주 작은 희망이지만 완전한 손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 그리고 두 번째, 범인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지금 출동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범인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들은 조직범죄입니다. 여러 명이 한 팀을 이루고 있거든요. 할머니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잡을 것입니다. 경찰의 약속이다. 법의 손이 뻗어나가고 있다. 어르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다. 제도가 있다는 걸, 법이 있다는 걸, 그것들이 작동한다는 걸. 화면에 경찰차들이 강북구 다세대 건물로 향하는 장면. 사이렌음. 경찰관들이 건물로 들어간다. 건물 2층에서 여러 명의 범인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범인일이 전화 중이다.
지금 수술이 진행 중이니까 빨리 송금하세요. 경찰관들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온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어르신은 지금 가장 절망한 순간에서 희망을 본다. 범인들은 가장 계획대로 가던 순간에 경찰의 손에 떨어진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법과 범죄의 대결이다. 이것은 제도와 혼돈의 대결이다. 그리고 제도가 이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도가 움직인다. 경찰이 움직인다. 법이 움직인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는 당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 그 누군가가 당신을 구하기 위해 움직인다는 것. 아침 10시 58분. 강남역 국민은행 로비. 어르신은 경찰관 옆에 앉아 있다. 경찰관이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 할머니, 지금 아드님께 직접 전화해 보세요. 아드님이 정말 멀쩡하다는 걸 확인하시면 마음이 조금 편할 거예요. 아, 네. 네. 어르신이 손이 떨린다. 하지만 이번 떨림은 다르다.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혼란스러움의 떨림이다. 어르신은 지금 매우 이상한 상태에 있다. 아직도 아들이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다. 아직도 그 신음소리가 아들의 신음소리일 수도 있다. 경찰관의 말이 거짓일 수도 있다.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다. 희망과 절망이, 진실과 거짓이, 현실과 악몽이. 어르신이 휴대폰을 집는다. 손가락이 떨려서 아들의 연락처를 찾기가 어렵다. 화면에 아들 직장 번호. 어르신이 전화 버튼을 누른다. 한 통의 전화. 하지만 이 전화는 어르신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아들이 멀쩡한지, 아들이 위험한지, 모든 것을. 벨이 또 울린다. 경찰관은 어르신을 지켜본다. 은행 직원도 지켜본다. 박미지 직원도 지켜본다. 모두가 어르신을 지켜본다. 벨이 또 울린다. 엄마. 왜? 그 목소리는 분명히 아들의 목소리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아무 이상이 없다. 평온하다. 일상적이다. 살아있다. 아, 아들아. 아들의 목소리. 1시간 전에 들었던 신음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다. 건강하고 평온하고 살아있는 목소리다. 어르신은 이제 알아챘다. 그 신음소리는 거짓이었다는 걸. 아들은 멀쩡하다는 걸.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회사 회의 중인데. 이상해요. 엄마 목소리가 계속 떨려. 아들은 여전히 일어난 일을 모른다. 아들. 넌 혹시 사고 안 났니? 사고? 엄마, 뭐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사고가 났어요? 엄마, 뭔가 이상한데. 지금 바로 말씀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바뀐다. 반전이다. 이제 어르신이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자신이 1200만 원을 잃었다는 것을,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자신이 범인의 거짓말을 믿었다는 것을. 아들아. 사실은 경찰관이 옆에서 도와준다. 여기 경찰입니다. 아드님, 죄송하지만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창백해진다. 전화 너머에서 들리는 아들의 소리. 뭐? 사기요? 엄마가? 네,
맞습니다. 누군가가 어머니께 아드님이 사고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병원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했습니다. 다행인 건 은행 직원이 의심해서 신고해준 덕분에 저희가 지금 수사 중입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린다. 1200만 원을? 엄마가 사기를 당했다고?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이 여전히 자신의 멀쩡함을 모른다. 자신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는 걸 모른다. 아들. 미안해. 엄마가 바보같이 그 말을 다 믿어서 아들 목소리라고 생각했어. 미안해. 어르신이 울기 시작한다. 경찰관이 어르신의 어깨에 손을 놓는다. 이것이 보이스피싱의 또 다른 상처다. 피해자만 아프다. 아들도 충격을 받는다. 아들이 느끼는 죄책감.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내 목소리로 엄마가 속였다는 죄책감.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 이건 범죄예요.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격해진다. 지금 어디세요? 은행이라고 했나요?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관님, 제 엄마가 정말 괜찮을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저희가 어머니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들도 이미 추적 중입니다. 아들이 차를 향해 달려간다. 아들의 차가 빠르게 움직인다. 직장에서 강남역으로 향한다. 아들도 지금 공포 속에서 차를 몬다. 하지만 이 공포는 다르다. 어머니를 지키고 싶은 공포다.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은 공포다. 빨리 가야 한다는 공포다. 아들이 은행 앞에 도착한다. 아들이 은행에 뛰어들어간다. 은행에서의 재회. 어르신이 아들을 본다. 아들이 어르신을 본다. 아들이 어르신에게 달려간다. 엄마, 아들이 어르신을 안는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엄마,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아들도 이제 울기 시작한다. 40대의 아들이 어머니를 안고 온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본다. 경찰관도 본다. 은행 직원도 본다. 이것이 보이스피싱의 진짜 피해다. 돈의 손실이 아니라 가족의 상처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사랑도 보인다. 아들이 어머니를 지키려는 사랑. 어머니가 아들을 지키려던 사랑.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걸. 몇 초가 지난다. 아들이 어르신에게 말한다. 엄마, 제가 여기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어르신이 아들을 바라본다. 눈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마음속에 무언가 안정이 찾아온다. 아, 아드님.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그것은 진실의 확인이 아니라 사랑의 확인이다. 아들이 멀쩡하다. 어머니가 혼자가 아니다. 가족이 있다. 함께할 사람이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확인이다. 화면에 시간이 나타난다. 11시 15분. 아침 9시 15분에 첫 전화를 받은 후 2시간이 지났다. 이 2시간 동안 어르신의 인생은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범인들은 잡히고 있다. 법이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은 함께하고 있다. 가장 어두운 순간도
누군가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는 것. 가장 큰 거짓도 진실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오전 11시 22분.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 건물 2층. 어두운 방.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 여러 대의 컴퓨터가 놓여 있다. 각 컴퓨터 앞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 손에는 휴대폰들. 같은 시각. 은행에서 어르신이 아들과 만나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사기가 진행 중이었다. 범인들은 어르신의 송금이 완료됐다는 걸 알았다. 계좌 동결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경찰의 추적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계속 일했다. 다음 피해자를 찾기 위해, 다음 거짓말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다음 타겟, 김민자 할머니, 나이 72세, 강동구 거주. 박성호가 전화를 건다. 다른 범인 이준호는 백지에 계속 무언가를 적고 있다. 오늘 수학 1,200만 원에 800만 원에 총 2,550만 원. 또 다른 범인 최수진은 컴퓨터로 송금 기록을 보고 있다. 계좌 남은 금액 1,850만 원. 조직이다. 이것은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조직 범죄다. 분업화되어 있다.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다. 마치 회사처럼, 정상적인 회사처럼.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가장 비정상적인 범죄다. 박성호의 전화가 울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여기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김민자 보호자분 맞으세요? 죄송하지만 긴급한 소식이. 뒤에서 신음소리가 들린다. 마치 어르신이 들었던 신음소리와 같은 음성, 같은 대사, 같은 신음소리. 다른 할머니, 다른 돈. 이들은 이미 수백 번 이 거짓말을 반복했다. 마치 배우처럼, 마치 정말인 것처럼. 이순동 경사가 휴대폰으로 위치 확인을 한다. 거리 500m, 1분 30초면 도착합니다. 경찰은 이미 건물 주변에 배치되어 있다. 범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출동 팀장이 라디오로 지시한다. 전원 대기하세요. 30초 후 진입합니다. 신원 확인 후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압축기 준비 완료했나요? 네, 준비 완료했습니다. 압축기, 문을 부수기 위한 도구, 범인들이 도망칠 수 없게, 증거를 숨길 수 없게. 경찰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 경찰차들이 다세대 건물 앞에 도착한다. 경찰관들이 빠르게 내린다. 범인들은 이제 알아챈다. 경찰이 왔다는 걸, 자신들이 잡히고 있다는 걸,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건물 2층에서 박성호. 뭐야? 사이렌? 경찰인가? 아니야. 아니야. 방안이 급박해진다. 컴퓨터를 끄려고 한다. 서류를 집어 던진다. 휴대폰들을 감춘다. 박성호 여전히 전화 중. 아니 계속 말씀해 주세요. 여전히 전화 중이다. 아직 다른 할머니를 속이는 중이다. 경찰이 올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경찰관들이 계단을 올라간다. 출동 팀장이 앞장선다.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안에서 음성이 들린다. 이준호. 조용히 해. 경찰관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압축기. 문이 부서진다.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어간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순간이다. 범인들의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다. 자신들이 벌인 일들이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다. 박성호가 휴대폰을 집어던진다. 아니에요. 우리는 출동팀장, 조용히 손을 들어. 경찰관들이 박성호를 제압한다. 박성호가 바닥에 누워진다. 손이 뒤로 구부러진다. 수갑이 채워진다. 까딱거리지 마. 이준호도 같은 방식으로 제압된다. 최수진은 창문으로 도망치려고 한다. 아니야. 아니야. 경찰관이 최수진을 잡는다. 어디 가요? 최수진도 제압당한다. 3명의 범인들이 모두 체포된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방에 더 많은 증거들이 있다. 경찰관들이 방 안을 뒤진다. 컴퓨터들, 휴대폰들, 신용카드들, 다양한 신분증들. 증거다 걷어. 경찰관들이 증거물들을 수거한다. 박성호, 이준호, 최수진이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나간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일할 뿐이에요. 조용히 해. 당신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는지, 얼마나 많은 할머니들을 울렸는지, 얼마나 많은 가족들을 깨뜨렸는지, 그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일이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다. 그들이 가해자임을 모를 정도의 무감각함, 그들이 한 일의 중대성을 모를 정도의 냉담함. 경찰차가 경찰서에 도착한다. 박성호, 이준호, 최수진이 수갑을 찬 채로 내린다. 사진 촬영, 지문 채취, 신상 확인. 조직범죄 전담 경찰관들이 이들을 신문할 것이다. 누가 보스인지,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얼마의 돈을 빼돌렸는지, 다른 조직이 있는지,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신문실에서 김정수 경사, 당신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박성호, 모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에요. 사기 범죄, 특정 금융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여럿이 공동으로 한 범죄. 이건 상당히 무거운 죄예요. 범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행동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걸 알기 시작한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모두가 끝났다. 증거도 충분하다. 피해자들도 많다. 이들은 적어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것이다. 장면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온다. 경찰관이 어르신과 아들에게 말한다. 범인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다 잡으셨어요? 네. 3명을 체포했고 더 많은 동료들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범죄 집단이거든요. 그럼 엄마가 보낸 돈은? 계좌를 추적한 결과 1200만 원 중 약 85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출금된 상태지만 계좌 동결 덕분에 추가 출금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850만 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네. 은행과의 협력으로 피해액의 약 70%를 되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서요. 완벽한 회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한 손실도 아닙니다. 어르신은 적어도 돈의 대부분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범인들이 이제 법의 손에 잡혔다는 것이다. 그들은 다시는 다른 할머니들을 속일 수 없을 것이다.
경찰관이 어르신의 어깨에 손을 놓는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고도의 사기 범죄입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할머니는 오히려 매우 빨리 도움을 받으셨어요. 은행 직원분과 저희 경찰이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이 직원분이 아니었으면, 만약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어르신이 박미지 직원에게 고개를 숙인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박미지 직원, 괜찮습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다행이에요. 범인들은 잡혔다. 조직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해체되었다. 다른 할머니들이 더 이상 같은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다. 어르신은 돈의 대부분을 되찾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회복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승리는 어르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3일 후 아침 10시 강남역 국민은행 앞. 하늘은 맑다. 모든 것이 정리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르신이 은행 앞에 선다. 옆에는 아들이 있다. 아들이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놓는다. 어르신은 이 영상에 나가기로 결정했다. 다른 할머니들을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이것은 용감한 결정이다. 수치심을 넘어서는 결정이다. 기자, 이수님 여사,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날 아침, 저는 정말로 제 아들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전화 너머에서 들리는 제 아들의 신음소리, 의사라는 사람이 하는 말들, 모두 진짜처럼 들렸어요.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저는 생각할 시간도 없이 움직였어요. 동의할 시간도 없이, 확인할 시간도 없이, 그냥 아들이 죽을 것 같아서 움직였어요. 어르신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수백만 명이 이를 볼 것이다. 다른 할머니들, 다른 할아버지들, 그들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것이다. 기자, 혹시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네, 어렵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었다는 게 얼마나 큰 상실인지, 그것도 제 자신의 실수로 잃었다는 게 그것도 어렵습니다. 어르신이 아들을 본다. 하지만 제 아들이 멀쩡했다는 게 다행이고, 은행 직원분과 경찰분들이 빠르게 대응해 주셨다는 게 다행이고, 이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을 경고할 수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아들, 저는 처음 이 일을 들었을 때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요. 이것은 누군가의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라 매우 고도의 사기 범죄라는 것,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당했을 때는 빨리 신고하고 도움을 청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들의 말이다. 매우 성숙하고 매우 현명한 말이다. 자신의 어머니를 책망하지 않고 대신 이 범죄의 심각성을 전 사회에 알린다. 그것이 더 큰 효과를 만들 것이다. 기자, 혹시 범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분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 하지만 그게 이들의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카메라를 본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가 더 커진다. 더 명확해진다. 당신이 받은 전화가 진짜라고 생각되더라도 꼭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번호로 직접 만나서 신고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사기입니다. 병원은 절대로 전화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은행원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가족이 있습니다. 의심되면 신고하세요. 경찰청 112, 피싱 신고 1379. 당신의 돈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르신의 말이 끝난다. 어르신의 메시지다.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이 말은 수백만 명의 마음에 닿을 것이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다. 피고인 박성호, 이준호, 최수진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징역 5년에 처합니다. 법이 판결했다. 5년의 징역. 이것이 그들이 해야 할 책임이다. 이것이 법의 손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복을 위해 피고인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자산을 압류합니다. 병원의 심리 상담실. 어르신이 상담사와 이야기하고 있다.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아직도 가끔은 두렵습니다. 휴대폰이 울리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요. 혹시 또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큰 충격을 받으신 분들은 다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좋아질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트라우마.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돈의 손실만이 아니다. 심리적 트라우마, 신뢰의 상실. 이것들은 더 오래 남는다. 어르신, 당신은 용감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셨으니까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어르신이 미소를 짓는다. 처음 보는 미소다. 진정한 미소다. 시간 일주일 후. 한강공원 산책로. 어르신과 아들이 함께 산책하고 있다. 손주들도 따라가고 있다. 일주일이 지났다. 2주일이 지났다. 한개월이 지났다. 시간은 흐르고 상처는 차올리고 일상은 다시 시작된다. 어르신은 아직도 그날 아침을 기억한다. 하지만 그것이 삶 전체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손주가 어르신의 손을 잡는다. 할머니, 이 길 좋아? 응, 좋아. 할머니도 예전보다 더 좋아하네. 어르신은 깨달았다. 함께 있는 것의 소중함을, 살아있는 것의 소중함을.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가족도 마찬가지다.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르신이 손주를 안는다. 너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할머니는 이제 알아요. 이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명의 할머니들이 같은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같은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같은 범인들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경찰이고
은행원이고 무엇보다 당신의 가족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